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전설의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의 하락 예상이 맞을지 통계적으로 검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길어진 조정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온갖 흉흉한 예측이 떠돌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잘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식이 주류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제가 주식과 코인의 공포 탐욕 지수를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요 파란색이 주식이고 주황색이 코인인데 언뜻 보더라도 주식의 공포가 더 아래에 있다. 주식은 약 20 정도 되고요. 공포 탐욕 지수가 코인은 3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코인의 하락률이 더 클 겁니다. 분명히 특히 알트코인은 하락률이 더 크지만 우리는 이제 변동성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담담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이들은 좀 다르겠죠. 나는 코인 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투자했는데 이게 막 반토막이 난다는 건 이들 입장에선 상상도 못한 결과일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보다는 하락률이 더 낮긴 하겠지만 이들 입장에서는 공포가 심하고요. 아마도 정신이 혼미한 상태일 것이다.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증시, 특히 월가에서 S&P 500의 연말 목표가를 당연히 줄줄이 하향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10개 은행이 전망치를 떨어뜨리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많은 이제 은행이나 뭐 증권사에서 이게 빨간색이 연초의 연말 목표치인데요. 확확 떨어뜨립니다. 최근 들어서 쭉쭉 내리죠. S&P 500의 이제 지수를 엄청 떨어질 것이다. 특히나 JP모건은 가장 많이 줄이면서 거의 뭐 최하위권에서 돋보이는 또 전망을 내놓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BCA 리서치라는 곳이 4,450 지수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떨어졌는데 현재보다 15% 지수가 더 떨어진다고 감안을 할 정도니까 정말 전 세계가 공포에 질려 있고 뭐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코인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들 뭐 힘든 구간에 접어들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럴 때 오늘 아침입니다. 4월 21일 10시 반경에 이런 기사가 또 맥을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가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쭉 살짝 정말 미세하게 반등을 했어요. 8만 7천 불 정도 비트코인이 찍고 올라오니까 어떤 사람이 젠록스라는 애널리스트가 힘 빠지는 얘기를 하네요. 비트코인의 지금 반등은 개미를 꼬시기 위한 고래들의 함정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요. 오르면 쇼처랍니다. 아니면 팔아라. 그래야 뭐 살아남는다. 이게 모두가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주 깔끔한 형태의 하락 쐐기형 구조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완벽한 하락장이라는 거죠. 이 안에서 움직인다. 명확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오르는 거 오늘 아침처럼 가격 급등의 환상을 심어주면서 개미들이 막 몰려들면 확 던지고 탈출하는 시기다. 이런 뭐 소설 같은 얘기를 썼는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돈이 급한 분들은. 그러나 이런 분들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없다고 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힘든 와중에 또 공포를 그것도 트레이더의 전설이 심어준다면 꽤나 또 뭐 효과가 공포는 참 전염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설의 트레이더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분이 왜 전설인지는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잘 되진 않는데 그래도 50년의 경력 살아남았으니까 전설로 불러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전설이 된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단기 전망을 잘해서가 아니라 보통 뭐 원효띠도 그렇고 뭐 매형남도 그렇고 많은 트레이더를 보면요. 대응을 칼같이 합니다. 손절익절을 정말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지요. 단기 전망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잘하지 않는다는 걸 좀 감안을 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전설의 트레이더가요. 연말까지 코인이랑 주식 다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심하게 예측치를 낮췄습니다. 최근 기사죠. 4월 20일 비트코인이 5만 달러 간다. 환율도 떨어져서요. 요거 하면 한 7천만 원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더리움은 600달러. 아시겠지만 이분은 이더리움을 수차례 쓰레기라고 했던 분입니다. 뭐 이제 기회는 찬스다 하면서 85만 원 부르네요.
안 그래도 많이 떨어졌는데 뭐 3토막 정도 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S&P 500 정도만 그나마 좀 봐줬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마이너스 15%. 아까 뭐 BCA 리서치가 예상한 거랑 거의 비슷한 예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 예상을 차트를 보면서 하면서 23년 이후 유지된 상승 포물선을 이탈했다. 뭐 이거는 팩트겠죠.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는 것처럼 보일 거고 이분은 5만 달러 간다고 주장을 하네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차트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어쩔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굉장히 자신감 있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의견에 어, 근본으로 가보면요. 이 트레이더들은 오를 때 오른다, 떨어질 때 떨어진다가 이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걸 부정한 순간 이분들은 트레이더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고 있다. 반면에 딱 한 자선만 더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금에 대해서는 상승 전망을 유지했다. 금이 상승 채널 상단을 돌파했으며 3,600달러 신고점 연을 뚫고 가는데 더 오른다고 하는 거죠. 면서 금을 마법의 손길을 가진 시장, 황금 손가락, 골드핑거라고 하면서 강한 낙관론을 내비쳤다. 이분들의 특징이죠. 오르면 더 오른다, 떨어지면 사정없이 더 떨어진다. 네요. 제가 인간 지표라고 하는 분들이 두 분 정도 있는데요. 아더 헤이즈가 있고 피터 브라이트가 있습니다. 이분 두 분의 특징이 있죠. 상승할 때는 더 오른다, 폭등한다. 여기 나왔잖아요. 뭐 강한 낙관론, 뭐 골드 손가락 나오고 난리가 나죠.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 엄청 떨어진다라고 공포를 심어주고 있는데요. 자, 제가 이 두 분을 좀 오래 지켜봤습니다. 오래 지켜보니까 제가 자신 있게 인간 지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오래 지켜본 결과 이 두 분은요. 수입의 근원이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른 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더 헤이즈는요, 본인의 그 전망처럼 투자를 하면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사라질 겁니다. 투자로는 제가 볼 때 형편이 없어요. 그러나 부업이 어마어마하다. 비트맥스도 예전에 만들었고요. 뭐 여러 가지 회사의 자문, 뭐 말은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후드티도 팔고 있고 부업이 어마무시한 분이고요. 피터 브렌트는 트레이딩 기술이 뛰어난 건 맞습니다만 전망이 뛰어난 게 아니라 손절 익절을 칼같이 하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걸 다시 한번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차티스트이기 때문에 저도 차트의 영역, 통계의 영역으로 그거를 한번 좀 반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장기 하락장과 단순 조정장의 차이를 한번 보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티스트는 아니지만 아무튼 다르게 차트를 보고도 현재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 하는데요. 오랜만에 해서 제가 트레이딩부에서 막 긋고 하느라 좀 혼났는데 아무튼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보단 단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기가 더 장기 밑으로 뚫고 내려왔다. 가격이 최근에 떨어졌을 때 이런 뭐 데드크로스라고 하잖아요. 요게 이제 발생이 되는데 현재를 상승장이라고 믿는 분들에게는 이 구간이 최저 할인 구간, 단기적으로 가장 할인해서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반대로 뭐 피터 브렌트나 뭐 단타 치시는 분들은 하락장이라고 믿는다? 그러면 이건 데드크로스의 시장이고 앞으로 거의 1년간 크립토의 겨울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선택의 영역입니다. 피터 브렌트냐 아니면 제가 뒤에 보여드리는 상승장으로 가는 조정 구간이냐 요거는 본인의 이제 선택의 영역이다. 참고로 이 EMA라는 것도요. 최근의 가격 변화에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이 가격을 이제 이었다고 평균을 이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최근 가격 변화에 가중치를 줬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는 SMA라는 게 있어요. Simple Moving Average가 있는데 요거를 안 쓰고 최근 가격 변화에 가중치를 뒀다는 건 떨어질 때 더 떨어진다의 가중을 뒀다는 거고요. 올라갈 때 더 올라간다의 가중을 뒀다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단기 트레이더의 특화된 이동 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타를 치기 위해 만들었다. 아무튼 그들의 논리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18년부터 20년까지 비트코인 전반부의 차트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 파란색이 50일 이동 평균선,
오르면 급하게 올라갑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이니까요. 그리고 빨간색이 200일 이동 평균선. 둔감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 파란색 50일짜리가 위에 있으면 상승장, 떨어져 있으면 하락장이라고 부르겠죠.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빨간색 밑으로 나와서 18년도부터 19년 초까지 지루하고 긴 전형적인 긴 하락장, 크립토 겨울이 왔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5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갔다가 어디와 어디에서 만나느냐? 이때는요, 두 번 정도 이제 하회를 했습니다. 아래쪽으로 50일 이동평균선이 떨어졌다. 뭔가 급락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누가 얼핏 보더라도요, 이 극복하고 올라오는 게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정장, 이거는 하락장. 물론 지나고 나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데요. 이때 당시에 다들 어마무시한 공포 있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 사연 없는 무덤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때는 19년도 11월 달에 그 정도 있다가 극복이 됐는데요. 이때 중국이 규제를 강화하면서 거래도 하지 마, 채굴도 하지 마,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나름 이제 뭐 조정장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분명히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다가 순식간에 떨어졌던 팬데믹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이때도 파란색이 잠깐 밑에서 있다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참고로 이때는요. 정말 뭐 투자의 뭐 현인이다, 뭐 대가다 다 빤스런 도망갔던 시기입니다. 레이 달리오도 제가 도망갔다고 얘기를 드렸었고 워런 버핏조차 팔고 도망갔습니다. 항공주 세 개사였나요? 다 팔았었고요. 은행주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빼고 다 팔고 버핏조차 뭐 빤스런을 하고 가는데 그 어떤 개미들이 용감하게 이때 바이더 딥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관세 전쟁이 아무리 무섭고 어쩌다고 하더라도 이때에 비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단기간에 비트코인이 50% 넘게 빠졌으니까. 아무튼 지나고 나니까 짧게 극복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구간이 길면 하락장, 짧게 끝나면 조정장이라는 거죠. 이 차이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통계를 말씀드릴 거고요. 문제가 뭐다? 폭락의 공포, 뭐 다 뭐 이유는 다르겠죠. 여러 가지로 공포가 올 때. 이게 하락이냐 조정이냐. 정신이 혼미해진 버핏이 도망가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뭐 조정이다 하면서 살 사람은 제가 볼 때 별로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후반부로 한번 또 넘어가서 역시 통계를 보도록 할 텐데요. 2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 이동평균선이 위에서 놀고 있을 땐 상승장, 그리고 밑에서 쭉 내려가서 회복을 못할 때는 하락장. 역시 22년도부터 23년 초까지 있었네요. 이때가 이제 크립토 겨울이었고요. 조정장을 한번 또 다르니까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이 쭉 21년 4월 기분 좋게 올라갔다가 부다빔을 맞고 떨어지죠. 근데 우리는 이제 부다빔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파란색이 밑으로 훅 꺼졌을 때가 잠깐 있었는데요. 때가 뭐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하겠다.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뭐 환경 문제 하면서 배신을 때렸었죠. 그리고 이때도 중국이 거래 금지, 채굴 금지를 외쳤을 때입니다. 작년과 올해처럼 중국이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한 적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을 만큼 이 중국도 단골 메뉴거든요. 마운트 곡스와 함께. 아무튼 이렇게 악재들이 터져버리니까 기분 좋다가 신나게 떨어집니다. 비트코인이 한 마이너스 60% 떨어졌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조정이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때라든지 뭐 이게 사실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때도 결론적으로는 조정이었죠. 이때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조정. 이때는 길지도 않았어요. 그냥 파란색이 잠깐 빨간색 찍고 올라왔을 때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23년 뭐 하반기죠. 굳이 찾아보자면 SEC가 뭐 난동을 부리는 뭐 게리 겐슬러가 정말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고소하고 난동을 부렸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블랙락이 비트코인 ETF를 런칭하기 직전까지는 요 두 선이 만나면서 아주 잠깐 조정이 있었다. 뭐 지나고 보니까 조정이지 이때도 뭐 공포가 많았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 ETF가 승인돼서 뭐 신나게 가다가 작년에 대부분이 또 털려나갔던 그 조정장이 왔었죠.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는 굉장히 길고 지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50일과 200일 이동평균선으로 보면요. 이때 잠깐 만났던 겁니다.
이때가 뭐 8월, 9월이었겠죠. 그래서 이때 기억나시죠? 독일 정부가 5만 개를 실제로 팔았었고요. 또 일본 뭐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났다. 뭐 마운트 곡스가 뭐 해킹 당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뭐 팔고 있네, 보상을 주네만에 하고 있었던 그 시기였던 거 기억나시죠? 이때 코스피가 뭐 10% 넘게 떨어지고 또 지구가 멸망하는 것 같았지만 그때 치고 올라가더라.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왔다는 겁니다. 최근도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4월 6일 전으로 잠깐 만났습니다. 잠깐 만나고 지금 파란색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아마 조정을 딛고 올라가니까 이제 트럼프의 관세 난동으로 잠깐 만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요런 하락이 아니었어요. 이런 조정도 아니었고 이런 하락도 아니었고 이렇게 잠깐 만나고 잠깐 만나고 잠깐 만났다. 물론 이렇게 이제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에 맞게 행동을 해야겠죠. 자, 근데 팩트를 통계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이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가는 그걸 이제 데드크로스라고 하잖아요. 비트코인의 역사를 통틀어 보니까 11번 정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서 7번 정도가 한 달 반에서 길면 3달 반 내에 반등이 나왔다. 그러니까 떨어지기 직전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11번 중에 7번이, 이런 게 이제 다 해당이 되겠죠. 이런 거. 길어봤자 3달 반 내에 결국은 그 본인 가격으로 돌아오더라. 꽤나 높은 확률이고요. 꽤나 짧은 기간에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11번 중에 7번 빼면 4번 남았죠. 그 4번에 빨리 회복이 안 됐던 것 중에 3번이 어떤 때다? 반감 기발 급등 이후에 크립토의 겨울이 있었던 해입니다. 모두가 기억하는 14년, 18년, 22년. 그렇죠? 14년에는 마운트 곡스 해킹이 있었고요. 18년도에는 법무부 장관의 뭐 난이 있었고 또 코인체크라는 일본 거래소 해킹 사건도 있었습니다. 22년도도 아시다시피 테라누나와 FTX 사태가 벌어졌다. 즉 그러니까 13년 급등 이후 14년, 17년 급등 이후 18년, 21년 급등 이후 22년, 당연히 25년 급등 이후 26년이 될 것이라는 좀 가설이 지배적이지 않을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11번 중에 7번 빼고 3번 빼고 딱 한 번 예외가 있었다는 거죠. 급하게 반등이 안 나왔던 경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15년도 1월 말에서 2월 초에 데드크로스가 한 번 나왔었습니다. 근데 요것만이 이제 11번 중에 한 번의 예외인데요. 사실 이때는 그 비트코인이 초창기다 보니까 변동성이 어마어마했던 것도 있고요. 이때 당시 큰 사건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냥 마운트 곡스 해킹의 여파가 남아 있었을 뿐이다. 아시겠지만요. 초기의 비트코인은 공포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14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마운트 곡스가 해킹이 됐거든요. 지금의 바이낸스도 크다고 하지만 마운트 곡스에 비교할 건 아닌 게 지금은 거래소가 많기라도 하죠. 이때는 마운트 곡스가 거의 뭐 전체 물량의 70% 80%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 얘가 비트코인 85만 개를 솔랑 해킹 당해 보이니까 이 공포는 정말 없어진 게 이상할 정도로 공포가 어마어마했겠죠. 그래서 이 초창기에 이런 예외가 딱 한 번 있었다. 이 11번 중에 한 번이 이제 회복이 안 된 때고요. 나머지는 이제 14년, 18년, 22년, 그리고 앞으로 22년도로 예상되는 반감기에 맞게 급등 이후에 급락이 나와서 회복을 못했다. 어떤 쪽에 베팅을 하는 게 좋을까요? 확률상 지금 관세 공포가 너무 커져서 이렇게 예외적인 걸로 갈 것이다. 하락장에 베팅을 하셔야 될 거고요. 아니다. 지금은 상승에 있는 조정이다. 그러면 최저 할인 구간으로 생각을 하시고 본인의 이제 선택에 맞게 나아가시지 않나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맺어 보면요. 오늘은 과거의 장기 하락장과 단순 조정에 대한 역사를 EMA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과거에도 그 어떤 뭐 호환 마마나 트럼프보다 무서운 공포가 왔었지만 반감기 사이클에 맞는 14년, 18년, 22년이 아닌 경우에는 90%가 넘는 확률로 조만간 회복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핏 할아버지가 도망가시더라도 오히려 우리는 흐뭇하게 웃을 수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